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 정구혁 교수님의 인적자원 분석 수업 프로젝트 발표자 류지혜입니다. 저는 본 수업에서 수학한 인적자원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및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 수단인 직원보상제도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제도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매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및 예측해보고자 이를 주제로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퇴사율은 기업의 내실 있는 지속 경영 및 기업 이미지 형성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흔히 이구 동성으로 언급되는 직원들의 퇴사 원인으로는 낙하산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상부의 묵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치질 조작 및 군대식의 악질적인 직장 문화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유명한 기업 평가 플랫폼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기업 평가글과 신랄한 비판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정적 기업 후기글이 많이 게시될수록 기업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및 기업 가치에 직원들의 기업 평가 내용이 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기업 가치 제고 및 기업 운영 전반에 있어 인적자원 관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기업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퇴직률을 낮추는 것인데,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직원들의 잦은 퇴직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사기와 기업 내실을 진작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인적자원 관리 수단의 하나인 보상제도 중 주식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이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예측 모델을 만들어 주식 보상 비용에 기반한 매출액을 예측 분석하는 과정 또한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식 보상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 옵션, 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보상은 업무 성과와 보상을 연결짓는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로서 건전한 보상 수단으로서 잘 활용된다면 임직원들에게 업무 동기와 생산성을 부여하며 우수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재 관리 도구로서의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을 행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하도록 공지하였는데, 주식보상을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주식보상에 투자한 비용을 분기별 공시보고서 내 재무제표에 주식보상 비용 또는 주식기준 보상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상 비용은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비용 항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공시 항목이며, 기업이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에 투자한 재원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내 비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주식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들은 앞서 살펴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다트는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API를 사용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다트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개인 API 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석을 진행할 대상 기업의 금융감독원 지정 고유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기업 고유 번호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API를 호출하여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택한 카카오의 기업 고유 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장기간 축적된 다량의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간 직원 대상 주식 보상을 실시해온 카카오를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확인한 카카오의 기업 고유 번호를 지정해 파이썬 코드를 작성 후 API로 데이터를 요청해 본 예시인데요. 제공되는 API 서비스 중 카카오의 자기 주식 처분 내역과 관련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API가 있어 처분 목적, 금액, 기간의 필요 파라미터만 지정해 데이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응답값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카카오는 상당 부분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라는 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 주식 처분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 데이터의 경우 이와 같이 API 호출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였지만 본 데이터 분석 진행에 활용할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의 경우 아쉽게도 응답값으로 반환해주는 다트의 API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도별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 부분 영업비용 항목에서 추출하였으며 매출액 데이터의 경우 각 보고서의 요약 연결 재무정보 항목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 대상 기간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의 모든 보고서에서 카카오의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을 일일이 수동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카카오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의 개별 기업 단위로 진행하지 않고 카카오 그룹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데이터들은 모두 연결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정보 테이블 항목에서 수집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의 기간 내에 공시된 모든 보고서에서 추출한 카카오의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기간 간격은 1분기로 10년 동안의 전체 39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본 데이터 분석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2024년도의 사업 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아 2024년도의 마지막 분기의 데이터를 제하고 10년간의 모든 분기별 전체 39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왼쪽 테이블은 누적 금액을 포함해 정리한 데이터이며 오른쪽 테이블은 기준 시점, 주식 보상 비용, 매출액의 필요 데이터만 정리해 데이터 분석 진행 시 분석 모델에 최종적으로 활용할 데이터셋입니다. 테이블의 한 행은 한 분기 동안의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다음 행은 그 다음 분기 동안의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진행 과정은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상관 분석이란 두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으로 두 데이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한 데이터 값이 증가할 경우 다른 데이터도 일정 비율로 증가하게 되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반대로 한 데이터 값이 증가할 경우 다른 데이터는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높을수록 두 데이터의 변화율이 비슷함을 의미합니다. 이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 코드를 설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고 앞서 완성한 데이터셋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네, 데이터셋 파일 업로드 후 다음과 같이 분석 데이터를 전처리 및 스케일링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는 기준 시점, 주식 보상 비용, 매출액 필드가 있는데 기준 시점 필드는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 주었고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와 단위를 통일시켜 안정적인 분석을 행하기 위해 민맥스 스케일링으로 데이터를 정규화시켜 주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링의 데이터 변화 범위는 최소값 0.000001부터 최대값 1로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스케일링된 결과값이 0이 나오게 될 경우 데이터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케일링이 완료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출력해 확인해 본 결과 파란색 선의 주식 보상 비용과 주황색 선의 매출액이 시간 흐름에 따라 비슷한 경향으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며 증가 및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전처리 및 스케일링 작업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주식 보상 비용이 몇 분기 이후에 매출액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나누어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가짐을, 즉 두 변수가 일정한 패턴으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시차를 갖는 각 데이터들은 슬라이싱하여 커스텀해 주었는데 주식 보상 비용과 1분기 뒤의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경우 두 변수 간의 시차는 1분기, 즉 테이블에서 한 개의 행이므로 독립 변수인 주식 보상 비용은 마지막 한 개 행만 제외해 주었고 종속 변수인 매출액은 첫 번째 한 개 행만 제외해 주었습니다. 2분기의 시차를 갖는 경우는 주식 보상 비용의 마지막 두 개 행을 제외해 주었고 매출액의 첫 번째 두 개 행을 제외해 주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3분기, 4분기의 경우도 진행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주식 보상 비용과 2분기 뒤의 매출액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으며 가장 강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식 보상 비용은 2분기, 즉 6개월 뒤의 매출액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한 상관분석 결과 주식 보상 비용은 2분기 뒤의 매출액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란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으로 선형 회귀 모델을 설계 및 학습시켜 종속 변수를 예측한 뒤 결정계수라는 성능 지표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귀 모델이 독립 변수인 주식 보상 비용과 종속 변수인 매출액 데이터를 학습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낸 뒤 실제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 회귀식을 정립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 분석 메서드 코드를 설계하였는데요. 매개 변수인 x는 독립 변수인 주식 보상 비용을 의미하며 y는 종속 변수인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메서드 정의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선형 회귀 모델의 데이터형에 적합하게 배열을 바꿔주고 fit 메서드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 주식 보상 비용을 기반으로 매출액을 예측하여 실제 매출액과 비교한 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결정계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정의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메서드를 호출하여 주식 보상 비용과 각 분기 이후의 매출액 간의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메서드 호출 시 전달하는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는 앞서 상관 분석 시에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각 분기별로 시차를 고려하여 슬라이싱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보상 비용과 1분기 이후의 매출액 간의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 독립 변수 x 파라미터에는 주식 보상 비용의 마지막 한 개 행을 제외하는 슬라이싱을 적용해 주었고 종속 변수 y 파라미터에는 매출액의 첫 번째 한 개 행을 제외하는 슬라이싱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 메서드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결정계수 값을 도출한 모델은 주식 보상 비용과 2분기 뒤의 매출액 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식 보상 비용이 2분기, 즉 6개월 뒤의 매출액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앞서 진행한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간의 상관 분석, 그리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관 분석에서 산출한 피어슨 상관계수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산출한 결정계수 모두 주식 보상 비용과 2분기 뒤의 매출액 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와 4분기의 시차 간격을 가지면서 점점 그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주식 보상 비용은
2개월 뒤에 매출액과 가장 강한 관계성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과의 관계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의 모든 과정에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통해 두 변수 간의 관계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식보상 비용과 각 분기 이후 매출액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결과인데요. 산점도의 X축은 주식보상 비용, Y축은 매출액으로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미세한 측정은 어렵지만 주식보상 비용과 2분기 이후 매출액의 산점도에서 데이터를 의미하는 점들이 비교적 선형회기선에 가까운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식보상 비용과 4분기 이후 매출액의 산점도에서 점들이 확연하게 회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점들을 통해서도 주식보상 비용과 2분기 이후 매출액이 가장 강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보상 비용과 4분기 이후 매출액이 가장 약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한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주식 보상 비용이 2분기 이후의 매출액과 가장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해 다음은 순환신경망 기법인 RNN의 한 종류로 시계열적 데이터를 예측하는 장단기 메모리 LSTM 기법을 이용해 주식 보상 비용을 기반으로 2분기 뒤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LSTM 기법은 학습 구조가 복잡해 계산 비용이 높으나 단순 RNN보다 긴 종속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본 분석 과정에 활용한 데이터셋의 예측 분석 기법으로 LSTM 기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LSTM 모델 생성에 필요한 딥러닝 및 신경망 모델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주고 코드 실행 시마다의 동일한 결과의 재현성 보장을 위해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었으며 모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데이터 전처리 및 스케일링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앞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과정에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스케일링이 완료된 데이터셋에 기준 시점 필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스케일링이 완료된 데이터셋의 출력 결과 다음과 같이 LSTM 모델이 시간 순서대로 학습할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분기 뒤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LST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라는 시간 간격을 고려한 데이터셋의 재구성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LSTM 모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메서드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메서드 설계 구조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분기의 시간차를 고려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테이블 행의 개수에서 테이블 행 2개를 빼준 개수만큼 반복문의 횟수를 지정하여 반복문 내에서 독립변수인 주식보상 비용 리스트 X와 종속변수인 매출액 리스트 Y가 새롭게 재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식보상 비용과 매출액 사이에는 2분기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재구성할 매출액 리스트 Y의 시작점 인덱스는 원래 데이터셋 테이블의 세 번째 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메서드의 실행 시 전체 37개 행의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데이터셋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앞서 LSTM 모델용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메서드를 정의해 주었는데요. 다음은 재구성된 데이터를 8:2의 비율로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훈련용 데이터는 LSTM 모델의 훈련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이며 테스트용 데이터는 훈련이 완료된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는 성능 검증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메서드 설계 구조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체 순차적 데이터의 8:2 비율을 구분하는 빨간 선의 데이터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당 인덱스의 이전 순서 데이터들은 훈련용 데이터셋으로 해당 인덱스의 이후 순서 데이터들은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생성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메서드의 실행 시 29개의 훈련용 주식 보상 비용 데이터셋과 매출액 데이터셋이 생성되며 8개의 테스트용 주식 보상 비용 데이터셋과 매출액 데이터셋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앞서 정의한 두 개의 메서드를 차례대로 호출해 2분기의 시차를 고려한 데이터셋을 재구성해 준 뒤 해당 데이터셋을 다시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LSTM 모델의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셋의 정보 출력 결과 훈련용 데이터는 29,1,1을 나타내는데 이는 LSTM이 처리하는 3차원의 입력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의 전체 개수는 29개이고 다음 입력 데이터와의 시간 간격은 1이며 한 번에 입력할 피처 데이터의 개수는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9개의 데이터들을 누락 없이 순서대로 한 번에 한 개씩 입력하며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용 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1,1로 8개의 데이터들을 누락 없이 순서대로 한 번에 한 개씩 입력하며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LSTM 모델을 컴파일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LSTM 모델은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신경망 모델인 시퀀셜을 적용하여 전체 5개의 계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개 변수로는 훈련용 데이터셋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29개 데이터의 학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층은 입력 데이터를 최초로 전달받는 층으로 뉴런 수를 256개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 층은 뉴런 수를 128개로 설정하였으며 세 번째 층은 뉴런 수를 6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의 댄스 층은 뉴런 수를 32개로 설정해 최종 출력값을 반환받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적 요소로는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선형 함수 렐루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학습 속도를 0.01의 안정적인 값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델의 학습 과정 중의 성능 평가는 평균 제곱 오차인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의 설계 구조는 제가 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낸 모델의 설계 구조입니다. 네, 이어서 앞서 생성한 LSTM 모델 컴파일 메서드를 호출해 다음과 같이 LSTM 모델을 생성해 주었고 생성된 모델을 대상으로 feed 메서드를 통해 데이터 학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해 과정에는 10회 학습 동안 손실값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습을 조기 중단하는 얼리 스토핑을 적용하였으며 학습 중단 후 손실값이 가장 낮았던 시점에 모델의 가중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의 최대 학습 반복 횟수는 200회로 지정하였고 한 번의 가중치 업데이트 시 사용될 데이터의 샘플 개수는 적정 개수인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에포크 27에서 손실값 0.0041로 학습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의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된 LSTM 모델을 통해 독립변수 X인 주식 보상 비용을 기반으로 종속변수 Y인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과정입니다. 학습이 완료된 LSTM 모델에 테스트용 입력 데이터셋인 주식 보상 비용 X_6M_ 테스트를 매개 변수로 지정하여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의 데이터 배열을 다음과 같이 Y_FREED_6M에 반환받도록 하였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Y_FREED_6M의 매출액 데이터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 데이터인 테스트용 데이터셋 Y_6M_ 테스트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모델의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스케일링된 값을 원래의 값으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과 비교 대상인 테스트용 데이터셋 모두 현재 스케일링된 값이므로 해당 데이터들을 모두 원래의 값으로 변환하는
스케일링 역변환 과정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LSTM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평균적인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평균 절대 오차 MAE와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큰 오차를 지표에 보다 크게 반영하는 평균 제곱 오차 MSE를 모델의 성능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 확인 결과 스케일링 역변환을 진행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평균 절대 오차는 약 3,270억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지정한 실제 매출액 데이터들의 평균값인 약 1조 8,670억 원의 17.56%로 평균적으로 약 17.56%의 예측 오차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의 경우 약 4,280억으로 평균 절대 오차값보다 큰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모델이 특정 데이터 포인터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LSTM 모델의 성능 측정 결과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상 파란 선은 실제 매출액을 나타내며 노란 선은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앞서 확인한 결과 평균 제곱 오차의 값이 평균 절대 오차의 값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LSTM 모델의 성능은 모델 설계 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얻은 최선의 결과이지만 대량의 데이터 학습에 적합한 LSTM 기법 특성상 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함으로써 과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모델 성능의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본 데이터 분석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LSTM 기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측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법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동일하게 주식 보상 비용을 기반으로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과정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성한 LSTM 모델보다 더 개선된 성능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인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앙상블 기법으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이전 단계의 오류를 보완하여 다음 단계의 학습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데 적합한 기법입니다. 이에 진행에서 라이브러리 설치, 데이터 로드,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및 스케일링 과정은 앞서 LSTM 분석 과정에서 수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라이브러리 설치 단계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제공해주는 앙상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훈련과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셋의 생성 과정 또한 앞에서 수행한 LSTM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사용할 29개의 훈련용 데이터와 8개의 테스트용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경우 모델을 설계하는 컴파일 메서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앞서 설치한 앙상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의 전체 트리 개수는 300개로 구성해 주었고 각 학습 단계 업데이트 시 학습률은 0.1로 설정해 주었으며 각 트리의 최대 깊이는 3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여러 번의 조정 과정을 통해 최상의 성능 지표를 도출해 내었을 때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델 생성 후 핀 메서드로 훈련용 주식 보상 데이터와 매출액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지정해 모델을 학습시켜준 뒤 앞선 LSTM 과정과 동일하게 학습 완료된 모델에 테스트용 주식 보상 비용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넣어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 데이터와 실제 매출액 데이터를 스케일링 역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두 데이터들을 비교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모델의 성능 지표로는 LSTM 진행 과정과 동일하게 평균 절대 오차와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결과
평균 절대 오차는 약 2,920억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제곱 오차는 약 3,840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또한 LSTM 모델과 동일하게 평균 제곱 오차값이 평균 절대 오차값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나 평균 예측 오차율에 있어서는 17.56%의 오차율을 보여준 LSTM 모델에 비해 미약하지만 개선된 수치인 15.65%의 오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성능을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파란 선이 실제 매출액 데이터이며 노란 선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 데이터인데요. LSTM 모델의 성능 그래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데이터 포인트 0부터 3 사이의 구간이 확실히 개선되어 예측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모델 모두 평균 제곱 오차값이 평균 절대 오차값보다 크고 데이터 포인트 6 부분에서 상당한 예측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데이터 분석 과정에 사용한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또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예측 오차율을 보이고 있기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술 지표들을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좀 더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생성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다가 매출액에 대한 이동평균과 변화율의 기술 지표들을 추가해보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동평균이란 데이터의 변동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지표이며 변화율이란 데이터의 변동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지표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개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통계적 기술 지표들을 모델의 학습 데이터셋에 추가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과정과 동일하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었으며 기존의 데이터셋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이후 매출액에 대한 이동평균과 변화율을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과정을 설계하였는데요. 이동평균의 계산은 각 시점 데이터와 이전 시점 데이터 두 개를 한 윈도우로 묶어 세 개의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화율 계산의 경우 각 시점 데이터와 이전 시점 한 개 데이터 간의 변동성을 백분율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평균의 경우 윈도우 크기를 3으로 설정해준 관계로 초기 두 개 데이터는 윈도우 크기 부족으로 결측값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의 경우 결측값을 바로 다음 값과 동일한 값으로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변화율의 경우 또한 초기 한 개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가 없어 결측값을 갖게 되므로 결측값을 바로 다음 값과 동일한 값으로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한 이동평균과 변화율은 각각 MA3 필드와 Change Rate 필드로 데이터셋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계산한 매출액의 이동평균과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서도 전반적인 방향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추세를 부드럽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출력해본 초록색의 이동평균 그래프는 노란색의 실제 매출액 데이터의 변동 흐름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흐름으로 부드러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변곡선의 경우 데이터 흐름에 대한 모멘텀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변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며 중심선이 되는 Y축의 변화율 0% 선을 중심으로 변곡선이 매출액의 흐름에 따라 상승 및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이동평균과 변화율을 추가한 뒤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학습시킬 주식 보상 비용, 매출액, 이동평균, 변화율 데이터들을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스케일링 방식은 이전의 과정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분기 뒤에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해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간 2분기의 시차를 고려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기 위한 메서드를 정의해주고
해당 데이터셋을 다시 8대2의 비율로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분리시켜 주기 위한 메서드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생성 메서드 설계 방식은 앞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생성 메서드를 호출해 다음과 같이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타깃 데이터가 되는 동속 변수 y는 기존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과 동일하게 매출액 필드 한 개만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되나 입력 데이터인 독립 변수 x는 기존 모델과 달리 주식 보상 비용, 이동 평균, 변화율의 3개 필드로 데이터셋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간 2분기의 시차를 적용하고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완성된 최종 데이터셋의 정보를 출력해보면 훈련용 데이터의 경우 29,3으로 전체 데이터 개수는 29개, 입력할 피처 데이터 개수는 3개임을 알 수 있으며 테스트용 데이터의 경우 8,3으로 전체 데이터 개수는 8개이며 피처 데이터 개수는 3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생성 및 학습한 뒤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과정인데요. 현재 단계는 이동평균과 변화율의 기술 지표가 모델의 성능 개선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이므로 모델 설계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앞서 진행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구조와 동일하게 트리 개수 300개, 학습률 0.1, 트리 최대 깊이 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델 설계 후 훈련용 주식 보상 비용 데이터와 매출액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준 뒤 매출액을 예측하도록 하였고 정확한 모델 성능의 평가를 위해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스케일링 역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개선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예측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원래의 값으로 스케일링 역변환해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평균 절대 오차값은 약 1,666억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제곱 오차값은 약 1,980억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예측 오차는 약 8.94%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15.65%의 평균 예측 오차율을 보여준 기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성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연히 개선된 수치로 궁극적으로 이동 평균과 변화율이 모델의 성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개선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성능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개선 전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도 확연히 성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과 변화율을 참고해 매출액을 예측한 결과 확실히 예측선이 좀 더 오차율을 좁히는 범위로 부드러워졌으며 특히 큰 오차를 보였던 6번 데이터 포인트에서 상당 부분 예측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주식 보상 비용이 2분기, 즉 6개월 뒤의 매출액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낸 뒤 LSTM,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기법과 이동평균, 변화율의 기술 지표를 활용해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 주식 보상 비용을 기반으로 2분기 뒤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다소 부족한 한계점이 있었는데 실제 인사경영 분야와 다양한 경영 및 행정 재반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행할 시에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양의 데이터가 있다면 적합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기법과 기술 지표들로 그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과정을 진행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진행한 본 데이터 분석은 특정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이용한 관계로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며 부족한 점과 개선점 또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진행 과정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주식 보상 비용과 매출액 간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주식 보상 제도에 대한 여타의 주관적인 해석들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량적 관점의 데이터 기반의 통찰을 도출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HRM의 핵심인 직원 대상 보상 제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과 인적자원 관리에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흔히 직원을 소모품 취급한다고 회자되는 인사경영학적 관점은 주로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전통적 경영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대 인사경영에서 이러한 관점에 의한 인적자원 관리는 지향되어야 하며 직원의 잠재력을 기업의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요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모품이 아닌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이끌어갈 때 기업과 직원 모두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결국 사람이 답이다 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경영의 정도임을 설하는 깨달음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